이걸 내가 안 했어요. 그리고 처음 인용했던 사람이 했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원문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최초의 인용자가 그 원문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재해석이나 코멘트를 달았던 부분을 그대로 카피에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 딱 앉혀놓고 이 부분은 내가 원문을 갖고 내가 썼습니다라고 원문만 표시해놓고 나면 읽는 독자는 원문 가서 확인해 봤더니 원문에는 A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A 플러스로 이렇게 바꿨구나. 그리고 A 플러스로 바뀐 내용은 이 사람이 한 거구나 라고 이 연구자한테 크레딧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연구자가 했던 것이 아니고 원래 또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표절과 중복 게재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제기해 오셨어요. 이것은 제가 다른 쪽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은 남을 공격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연구자가 올바른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혹시 본인이 실수하거나 모르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혹시라도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돌려서 봤더니 이 유사도가 50%가 나왔다, 10%가 나왔다 해서 그 나오는 10%, 50%를 가지고 바로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원에서 교육부의 일종의 대학원의 학위 논문의 질 관리를 강화하라, 이제 그런 방법으로 기왕에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각 대학이 나름대로 자체의 일종의 SOP를 만들었는데 유사도 검색을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10% 이내로 나왔다, 그런 문제가 없다. 15%에서 20% 나왔다, 그래도 좀 괜찮다. 30% 이상 나왔다, 무조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양적인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참고사항입니다. 자, 참고사항이 뭐냐? 자, 51%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대표적인 표절 또는 중복 게재의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카피킬러가 대표적이고요. 해외 업체는 아까 잠깐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신다면 터닝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의 신뢰성은 역시 그 각각의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만큼 충실히 많이 갖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터닝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적어도 전 세계에서 영어로 된 전문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유사도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율이 높게 나오게 되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찾아서 이게 정말 출처 표시가 꼭 필요했는데 내가 놓쳤는지 아닌지를 찾아서 그것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곧바로 표절임을 판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닌 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0%가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건 뭐 굳이 특정인의 독창기거나 볼 수 없는 거다, 이거 그러면 출처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기계는 그게 똑같은 문장이 있으면 다 잡아준다는 거죠. 또 반대로 5%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면 0%에 나왔어요. 그러면 표절 안 했느냐?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고 있으면 이거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약간의 저간의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 프로그램을 그냥 임의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런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51%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는 지금 요것은 문장 단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를 지금 하나, 둘, 세 줄을 썼고요. 이게 한 문장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이건 이제 내가 쓴 글이고 이걸 갖다 집어넣었더니 비교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와 똑같은 형태로 유사율이 있는 문제가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검사 설정에 이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용 출처 표시 문장을 포함할 것이냐 제외할 것이냐, 법령이나 성경을 포함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목차나 참고 문헌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몇 퍼센트 이하의 비교 문서를 제외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 4단어를 기준으로 보냐 5단어를 보느냐 6단어를 보는데, 아마 카피킬러의 경우에는 딱 집어넣게 되면 5단어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용 출처 표시 문장 체크되어 있고요. 법령 이거 빼고요. 목차 참고문은 뺍니다. 참고문은 뺍니다. 그러면 기본이 5단어를 기준으로, 키워드 5단어를 기준으로 문장 단위로 출처 표시가 돼 있든 안 있든 이제 그 조건으로 문장마다 내 쓴 글이 다른 사람들의 어디와 어떻게 일치되고 있는 걸 쭉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이게 51%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걸 딱 보고서 이 사람들의 글이, 요 부분이 이 사람의 독특한 표현이나 글의 스타일이고 또는 아이디어인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놓쳤으면 당연히 출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2차원원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95%의 이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업체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표절률이 아닙니다. 이게 그 유사일이기 때문에 요거 용어를 고쳐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용자들이 겁을 먼저 먹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표절률이 아니고 실은 뭐냐면 유사율이고, 최종적인 표절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절에 해당되는 가지 세부적인 기준 요건을 가지고 정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요에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프레일이 1972년 그리고 A로 해놓고 땡땡하고 114년. 이것은 뭐냐면 아마 이 교육학문화인 것 같아요. 프레이즈라고 하는 그 비판적 교육학자의 72년도의 그 저작물 속에 아마 72년도에 저작물이 많이 있으니까 인용된 것 중에 A, B로 표시해가지고 70년도 A문, 이거는 참고문헌에 가서 보면 프레이즈의 70년도에 A를 찾아보게 되면 제목, 그 다음에 뭐 출판사 또는 출판의 그 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113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이 지금 여기도 있어요. 똑같잖아요. 이건 지금 95%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요것만 달랐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도 지금 지능화 돼가지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약간의 접두어나 접속사가 다르더라도 키워드만 똑같으면 얘는 같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아직까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글쎄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머리, 헤드라는 부분을 제가 머리라고 쓰지 않고 대갈통 이렇게 썼으면 아직 얘가 이것은 같은 거는 못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워드 포 워드로 똑같이, 그러니까 센텐스로 봤을 때 순서도 똑같고 키워드도 똑같으면서 그 중에 뭐 과, 뭐 이런 부분만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바뀌면은 그래도 다 잡아내잖아요. 아마 그 AI가 발달된 나중에 가게 되면 순서도 바꾸고 뭐 일종의 패러프레이징 또는 서머라이징 하는 것도 보고서 이게 원 저자가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다 짚고 있다라고 하면 가치는 잡아낼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얘는 똑같은 순서로 표현이 같아야만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것만 믿고서 실제로 원문을 보고 중요한 부분을 내 글 쓰는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키워드도 약간 바꿔가지고 쓰고 출처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못 잡아내지만 만약에 어떤 표절 시비가 붙었을 때 그 부분을 직접 읽는 일종의 전문가들이 보는 데는 이거 다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활용에 한계도 있고 현재까지의 그 기술로 봤을 때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게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이차원원 표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그 부분을 이 사람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차문을 검색할 때 전문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많은 부분이 똑같이 겹치는가도 보고요. 특히나 오리지널한 외국 문헌을 우리말로 옮겨서 쓸 때 거의 그대로 옮기는 것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똑같이 있으면서 제가 원본을 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을 최초로 소개했던 사람의 글을 통해서 내가 해당 원문을 찾았어요. 찾고 내가 그 해당 원문을 소화하신 능력이 돼서 내가 그 부분을 직접 전어를 다 읽고서 봤는데 내가 쓰나 1차로 인용했던 사람이 해는 거나 차이가 없어서 그냥 갖고 왔다. 실제로 봤으면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그 재인용 표시를 해줘야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재인용 표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구를 줘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양심적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고 확실하게 들키는 경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을 보고 거기다가 인용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나 코멘트가 결합되어서 재구성돼서 쓴 글을 그대로 갖다 놨고 쓰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글쓰기가 우리나라에 대부분 많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는 뭐 지금 뭐 국회의원도 지냈던 부분에 박사학위 논문의 앞쪽 부분은 전부 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뭐 시간이 이제 다 됐죠. 그래서 뭐 항상 하는 일 나와는 그리고 빨리 가는 거 좋지만 바르게 빨리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우리가 존경하는 그 훌륭한 과학자였습니다만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 하게 되면 인텔리트 이것만을 중시하는데 자기가 보건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항상 강의 끝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연구윤리 연구자를 괴롭히고 복잡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연구자로 하여금 당당하고 책임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운전자들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리는 GPS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응답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상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치기도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한두 번 정도만 질문을